가는 수행평가를 위해서 학생 2명이 하는 대화이고 나는 그 대화의 결과입니다.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어떤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대한 내용 내지는 그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토대로 수행평가 과제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행평가 과제로 영상에 담긴 내용을 활용하면 어떨까? 자, 우리가 같이 써야 하는 글이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글이니까 영상을 보고 알게 된 점을 중심으로 글을 써보면 어떨까? 나도 영상에 담긴 내용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상 내용을 그대로 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영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써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이 영상에 대한 내용 또는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글을 쓰겠다라고 대화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동그랗게 표시하고 있는 부분들은 학생 2명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들입니다. 이 느낀 점들이 학생들이 작성하는 글에는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영상에 대한 느낀 점을 대화하면서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래 등 공감하고 있는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겠다. 이런 식으로도 계속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응이 크게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만 빼고는 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의 숫자가 15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한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구의 숫자가 150명이라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 마찬가지로 친구의 숫자가 150명이다 해서 영상은 친구의 숫자를 150명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규정한 까닭을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학생 1은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 2는 결론적으로 이 2가지 의견을 대비해서 글로 작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효과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독자에게 친구의 숫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에 찬동, 공감, 동의하고 있고요. 독자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후로는 전부 다 느낀 점입니다. 학생 1과 학생 2가 영상을 보고 또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학생 2의 궁금증입니다. SNS를 통해서도 친구를 많이 사귀는데 SNS에서 알게 되는 친구의 숫자는 영상 속에서 소개한 친구의 숫자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 따로 세는 것이 맞는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소했는지 또 어느 부분에 작성을 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학생들이 작성한 글입니다. 이 나의 첫 번째 문단에는 지금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대화했던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단락의 주된 내용은 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느낀 점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에 대해서 연구한 한 학자가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는 바로 던바 교수입니다. 아까 대화에서는 연구, 150명, 그런 단어들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누구의 연구 결과다라는 언급은 없었는데 장문에서는
누가 연구를 했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연구를 하였고, 그래서 이런 논문에서 논문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내 영역인 심피질의 크기가 대상의 정보 처리 능력을 제한하여 각 개체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양과 질이 정해진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적용했을 때 한 사람이 사귈 수 있는 친구의 수는 평균 150명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이것이 앞서서 학생 1과 2의 대화에서 언급된 영상의 내용입니다. 이게 뭐다? 150을 던바의 수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모두 네모로 묶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전부 다 던바의 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15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던바 교수가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후에는 SNS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던바의 수 역시 150명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 SNS에 대한 내용은 과연 영상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영상에서 이 내용이 언급이 되었으면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은 글을 쓰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따로 찾아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이라는 담화 표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자, 이 단락이 제가 세모로 표시를 했는데 던바 교수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 즉 친구의 숫자가 150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여기 적혀 있을 겁니다. 아까 대비시킨다고 했었으니까 보면은 스웨덴의 한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서 던바의 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쭉 보면은 결과적으로 집단 구성원의 수의 추정치가 2명에서 500명까지 다양하다. 집단의 목적이나 개인의 노력에 따라 집단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150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루는 집단의 범위가 매우 넓고 구성원 또한 부정확하기 때문에 특정한 숫자인 150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던바 교수가 한 반박이 언급이 되네요. 이 역시도 작문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언급하면서 생각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대화와 글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글을 쓰면서 어떤 것이 추가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